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어요. 그리고 삼성그룹 핵심 관계자 11명도 이제 불구속 기소했죠. 근데 제가 진짜 황당했던 게 뭐냐. 이재용이 기소된 거 자체가 뉴스인 거야. 야, 진짜 한국은 그냥 삼성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재용이 자기가 삼성 경영권을 불법으로 승계하기 위해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을 했죠. 왜? 본인은 삼성물산에 주식이 없잖아. 그러면서 주가를 조작했죠. 그리고 자기한테만 유리하도록 합병 조건을 만들어서 삼성물산하고 주주들한테 엄청난 손해를 입혔죠. 합병하면서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서 그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조작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앨런 사태보다 더 심각한 거잖아요. 앨런 회장 120년이나 받았나요? 앨런 그냥 파산했죠. 그리고 그 앨런의 주가를 조작했던 회계법인 앤더슨 컨설팅인가요? 그리고 회계사들 싹 다 문 닫고 다 감옥 갔죠. 근데도 지금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인데도 이걸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언론이 진짜 일방적으로 이재용 편을 드는데 제가 진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요. 거의 99%의 언론이 헤드라인이 뭐였냐. 수사심의 불기소 권고에도 이재용 불구속 기소. 수사심의 권고 불복. 수사심의 권고 뒤집고 이재용 기소. 수사심의 권고 불수용, 수사심의 권고 불수용 첫사례, 심의 권고에도 이재용 기소 강행, 수사심의 권고 무시, 이재용 재판 넘겼다 질질 끌다 결국 수사심의 불복, 서초동에 발목 잡힌 삼성. 네, 그리고 삼성 측의 입장 있잖아요. 삼성 경영 차질 우려. 맨날 나오는 거 있죠. 브랜드 이미지 타격. 삼성 측 무리한 수사. 이재용, 검찰이 나를 탄압. 예, 이게 거의 99%예요. 경향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나마 한겨레는 약간 중립적으로 썼고, 예외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나라는 진짜, 뭐라고 그러지? 이재용을 빨아주는, 그러니까 윤석열을 빨아주는 수준하고 이재용을 빠는 수준은 이게 차원이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돈이 무섭긴 무섭죠. 그리고 삼성이나 이재용에 관련된 기소 문제가 나오면요. 꼭 큰 뉴스가 있어요. 그 큰 뉴스에 이재용 뉴스는 늘 묻혀. 웬만하면 탑이 돼야 되는데 이 뉴스가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요. 늘 뒤에 언저리가 있어요. 네, 미통당의 특징이 나쁜 뉴스를 논란으로 덮어버리잖아요. 꼭 삼성이나 이재용에 불리한 뉴스가 나오면 미통당 애들이 후원투수로 나와가지고 뭔가 이상한 막말을 하거나 논란을 만들어서 뉴스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본인들이 미움을 받고 욕바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민주당이나 이 민주인사를 공격해요. 근데 어저께도 예외 없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를 또 걸고 넘어지면서 소리치고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재용의 뉴스는 다시 또 뒤로 빠지는 거예요. 추미애가 앞에 오는 거야. 어제 네이버만 봐도 갑자기 추미애 아들이 쫙 도배가 되길래 이거 뭐지? 보니까 이재용 가리려고. 너무나 의도가 보이는 거죠. 쟤네들이 왜 추미애를 제물로 삼는지. 근데 이 와중에 이 박용진이라는 인간은요. 거기에 등에 뒤에다 칼을 꽂아요. 정의 다루는 법무부 장관이 아들 병역 논란이라니. 빨리 논란 끝내라. 아들 의혹 너무 유감이다. 왜? 병역은 영린의 문제니까. 말은 너무 잘하죠. 근데요, 이 박용진이 제가 볼 땐 너무 심해요. 이 김혜영, 금태섭 이런 인간을 보면 추미애 장관이 이런 식으로 쟤네들한테 진짜 먹잇감에 있어서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 피해주거나 뭐 막아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매번 등에다 칼을 꽂아요. 한 번도 예의가 없어요, 박용진은. 김혜영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에 사실 그림자 같은 세력들이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질 않아. 정치적인 발언 아무것도 안 해. 자기들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는 첨예하게 뒤에서 뭔가 해요. 근데 개파는 너무 강해. 늘 보면은 단수 공천 받죠.
그리고 민주당은 어느 순간에 살그머니 이렇게 개혁 법안이나 이런 거 다 뒤로 빼고 후퇴시키죠. 타협하자고 하고 협치하자고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몇 명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반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질 않아요,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을 굉장히 헛갈리게 하고 늘 정말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왜? 장악의 정치를 하니까. 보호해주고 싸워주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가 뒤에서 칼을 꽂으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내치고 있잖아요. 쟤네들이 왜 추미애를 괴롭히겠어요? 자기들한테 아프니까 괴롭히잖아. 그러면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국민의 신망을 받고 그렇게 싸우는 투사들을 민주당 안에서 다 쳐내는 거예요. 유시민도 쳐내고 정봉주도 쳐내고 진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냥 초식동물만 남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거의 정의당의 정체성에 가까운 여성계들은 가만히 앉아있고 여성 문제만 터지면 또 내부 총질을 하면서 뒤에서 칼 꽂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제발 22대 국회에서는 공천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되게 또 묘한 뉴스가 하나 있죠. 한정혜 정책위 위장. 이낙연 총리가 깜짝 발탁했죠. 이분이 보건복지위원장인데 이제 이것 때문에 그만두셔야 되죠. 근데 어저께 갑자기 이분이 언론의 그 중심이 됩니다. 눈물을 발칵 쏟아요. 그러면 카메라 플래시가 막 터져요. 그러더니 갑자기 조중동이랑 경제신문들이 갑자기 한정혜를 막 띄워줘요. 눈물 왈칵. 의협 마음 통했다. 진심 통했다. 이러면서 갑자기 한정혜를 띄워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오늘 일제히 뉴스들이 뭐냐. 한정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완전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 재논의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어딩이 헤드라인으로 나와요. 어저께 이 최대집 이 의협 회장 만나가지고 이제 그 의과대 정원 확대하는 거랑 공공의대 설립안에 대해서 제로 상태, 원점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이분이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원점 상태로 돌리라는 건요. 이거는 의협이나 전공이나 의협이 계속 의대생들이 요구했던 원칙이잖아요. 원점 상태로 돌리고 이 원점 상태로 돌린 거를 문서화 시켜라. 문서로 내놓으라는 게 얘네들의 지금 주장이거든요. 한정혜 의원 인터뷰를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렇게 벼랑 끝으로 가는 것들을 어쨌든 간에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사로서 해야 되는 거 맞죠. 왜? 정부와 이 의협이 지금 이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나서서 정말 이 정면 투쟁하는 이 방식이 사실은 국민들이 봤을 때 너무나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대정원 확대 같은 경우는 국회가 발의한 법안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가 폐기하거나 이거를 수정하거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논의는 국회가 가지고 가는 게 맞죠. 그리고 처약급여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많이 됐는데 이걸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대면 치료 육성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이긴 하지만 그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정부도 많이 양보한 거고 하지만 정말 핵심적인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대정원 확대 같은 경우는 이분이 나와서 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얘네들이 너무 이렇게 거의 벼랑 끝 투쟁을 하니까 이분도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원점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의사협회나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들이 이 소수들에 의해서 이 조중동과 같이 이 보수 언론들과 같이 이끌어가는 이 과정은요 목적이 너무 뻔해요. 문재인 정부 흔들기예요. 얘네는 본인들이 뭐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를걸요? 몇 개월 전에는 의대정원 필요하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는 의대정원 확대 안 된다고 그러고 병원 의사들도 서울대에서 이 연구 보고서를 쓴 서울대 의대조차도 본인들이 헷갈려. 의협도 마찬가지예요. 의대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지금 본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 얘네들의 진짜 목표는 이 정부 흔들기예요. 문재인 정권 망하게 하려는 거. 여러분 사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요즘에 의대 들어가고 의정원에 들어가는 애들 대부분이 거의 부유층 애들이에요. 강남 애들. 그리고 걔네들의 정치적 성향은요. 그냥 100% 숫골 일배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명박근혜 때
이렇게 중고등학교를 다녀서 진짜 엄청난 완전히 사교육 시장에 이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잖아요. 이명박근혜 때. 거기서 미친 듯이 잔머리를 굴리고 돈을 가지고 부모의 힘을 가지고 부모의 잔머리로 학교를 간 애들이 순수할 수는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금 피해를 사실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는. 이 정신의 황폐함, 정신의 퇴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기자든 검찰이든 지금 이 젊은 의대생들도 소위 똑똑할 거라고 믿는 애들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진짜 꽉 막히고 자기 이익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나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건 사실 교육에서 왔다고 봐야죠. 근데 얘네들의 의도를 알고도 지금 한정혜 의원은 들고 지금 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아예 정부가 굴복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협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한정혜 의원이 어떻게 이 상황을 끌고 협상에 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한정혜 의원이 이렇게 대화하는 척하면서 의협에서 지금 요구하는 이 진짜 막장 다 철회 그거 문서화시켜 하는 거를 만약에 다 들어주는 게 목적이라면은 제가 볼 때 민주당은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거예요. 각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